개성있고 정성이 담긴 핸드메이드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손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꽃을 피우는 프랑스 자수 작가, 코바늘 실로 머리핀과 가방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코바늘 작가, 그리고 천으로 코사지를 만들어 구두를 꾸미는 작가까지, 이들과 함께 봄 분위기 물씬 나는 소품들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고생 3인방이 있습니다. 횡성여고에 재학 중인 안유정, 윤채원, 유은빈 양인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 소녀들, 학업과 함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횡성 원더걸스 팀을 만나봅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가 남긴 의병 가사집이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사인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공기청정기를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을 하는 식물을 두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광합성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 표면에 달라붙은 초미세먼지 입자를 기공으로 흡수해 없애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주로 파키라와 백량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 등의 식물이 공기정화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봄철을 맞아 식물 기르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런 공기정화 식물들 길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입니다. 3월 26일입니다. 강원 365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연희 씨 밖에 네. 미세먼지는 많아도요. 연희 씨에게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봄은 찾아왔고요. 사실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봄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이번 소식 그럼 뭘 배우고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꽝손인 제가요, 핸드메이드에 도전을 했거든요. 과연 어떤 걸 배우고 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는요, 요새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 손끝에서 감동과 작품을 만드는 분들. 같은 손인데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꽝손이 금손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이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손 중에 금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늘과 실, 결실과 천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정성 가득, 재주 가득한 금손 사장님들 만나볼게요. 춘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가정집만 보이는 이곳에서 어떤 금손을 만나게 될까요? 수제 인형과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를 놓은 작품들. 이게 정말 실로 만들어진 작품이 맞나 싶더라고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프랑스 자수의 금손 원동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금손 끝에 막 꽃이 탄생을 하고 막 인형들이 탄생을 하고, 여기 선생님이 만드시는 자수는 어떤 자수예요? 그러니까 야생화 자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프랑스 자수. 어떤 자수예요? 우리나라 자수랑 어떤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자수는 이제 그 놓는 천이랑 실이 다 이제 비단 쪽에 그 실과 천을 쓰는데, 프랑스 자수는 이제 그 실의 굵기도 다양하고 또 면사를 주로 많이 써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최근 프랑스 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수 기법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저런 게 다 자수라는 작품이라는 게 참 놀랍거든요. 네. 금손은 역시 금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귀부인이 한번 그 브로치를 만들어서 귀부인이 우리가 한번 대볼까요? 수도 놓고 여기 비즈도 달고 해가지고 브로치를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자수의 피읍도 몰랐지만 금손 선생님과 함께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려진 도안에 예쁜 색깔의 실로 한 땀 한 땀 채워갑니다.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할 때 십자수는 분명히 옆에 막 도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몇 번은 어떤 실로 해라 이렇게 해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십자수는 없어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 기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랑스 자수는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스티치라고 하는 게 200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작품 도안에 따라 사용되는 스티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입체감도 넘칩니다. 또 선생님이요, 작품 도안을 위해 사진 촬영까지 배웠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실과 소품으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그야말로 작품이네요. 네, 어떤 게 강아지일까요?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페짜수라고 하는데요. 정말 똑같은데요? 애완동물의 사진으로 도안을 만들고 솜을 넣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페짜수라고 합니다. 포스터가 있었어요. 네. 4대 전시, 다들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무슨 전시예요, 저거는? 저게 가족 솜씨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외할머니가 재봉을 그렇게 잘하셔서 102세 때까지도 재봉을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겹쳐지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다들 한 가지씩 하는데 요번에 전시를 작년에 하게 됐는데 하고 났더니 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짠!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완성됐어요? 받아서 십자수 말고 프랑스 자수, 유럽 자수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요. 정말 예쁜데요? 근데 사실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 우리 거기에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금손 되기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닙니다. 저는 언제 금손이 많이 안 해보셔서. 한 10년 배우면 될까요? 10년 배우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요, 춘천의 한 카페인데요. 춘천에서 활동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또 예쁜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는 다 핸드메이드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내 손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강습을 하고 계셔요. 여기 가서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페 한쪽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실을 이용해서 열심히 만들고 계셨어요. 뭘 만드시고 계실까요? 선생님, 제가 핸드메이드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 저 이렇게 바늘 하나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원래 뜨개질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두 개로 하는 거는 대바늘 뜨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코바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뜨고 있어요. 유치원 교사였던 박승주 씨는 태교로 시작한 뜨개질로 공방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늘 하나와 실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는데요. 아기들 신발부터 모자, 가방, 머리핀까지 입은 금손 확실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간단하게 봄에 예쁘게 지금 옆에 핀 꽂으셨잖아요. 네. 거기에 꽂으실 수 있는 그런 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기본 뜨기를 이용해서 만든 소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헤어 액세서리도 오늘은 사슬뜨기랑 짧은 뜨기를 이용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코바늘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바늘을 잡은 모습이 조금은 어설프긴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나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를 빠뜨릴까봐 긴장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독학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했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코바늘에 뭐 짧은 뜨기, 뭐 한길 긴 뜨기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책을 사줘서 한 코 한 코 또 배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다양한 프리마켓에 참여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쁘니까 눈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눈에 띄네요.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수강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귀여워요. 2주요? 베스트도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도전해볼까 할 수 있을까 하고. 2주 배우셨는데 그렇게 뜨면 너무 능력자예요. 예쁜 걸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데요. 제품 가격에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제품에 한해서는 여러 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좋죠. 그날 오셔서 하나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실 때 그분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 엄청 크게. 그리고 우리 받으시는 분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거 모습을 볼 때 저도 행복하고. 한 10분 정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머리핀을 완성을 했어요. 오, 좀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귀여워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예쁜 딸을 낳는다면 이렇게 귀여운 핀을 만들어서 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딸아 기다려, 엄마가 나중에 만들어줄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겠죠?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꽝손 금손대기 프로젝트 3교시 오늘 3교시를 책임져줄 이신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정한 금손 직접 만든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신혜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리본과 코사지, 헤어 액세서리가 대표 작품인데요. 작은 액세서리지만 밋밋했던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장신구들이잖아요. 이게 딱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단한 리본 만들어서 리본을 신발 위에 다르면 또 신발이 색다르게 변신하거든요. 길이가 다른 천을 준비한 다음 천 가운데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중심으로 양면 테이프로 붙인 다음 리본 모양으로 접어 각각의 리본을 또 붙이면 요거 한 30초였나요? 예쁜 리본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예쁘고 심플한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오늘 3교시 하는 동안 선생님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얘기 안 했어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완성된 리본은요 오래된 구두를 새롭게 변신시켜줍니다. 어떤 후사지를 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새 구두 같네요. 네. 그럼 핸드메이드 작품과 기성 제품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손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제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솜씨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딱 동일한 제품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저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엉성해도 좋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작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손대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랑스 자수부터 코바늘, 리본 공예까지 금손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연희 씨 보니까요.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명수 씨는 저보다 손재주가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잘 만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브로치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팔찌와 네. 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직접 만들면 그 의미도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희 씨가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네네. 너무너무 예쁜데 사실 이게 연희 씨가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만들면서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화도 나긴 했지만 네. 이게 선물을 줄 때요. 선물도 주지만 정성도 함께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만들면서 저는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서 잡생각은 안 나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태교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화이팅 하시길, 태교 힘쓰시길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하면서 성취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아마 성취감 있는 이번 작품 만드시면서 여러분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성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분들이 횡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들이 연희 씨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노래방 가면 이분들 노래 열창 하시잖아요.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요. Tell me, tell me, nobody but you. 아 부끄럽네요. 아, 맞습니다. 연희 씨가 생각하는 그분들이 맞을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시작부터 춤바람이 단단히 난 우리 리포터. 아이고 그렇게 좋을까. 아 영웅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Tell me. 자,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났냐고요? 지금 저의 춤 동작에서도 약간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저의 최애 걸그룹 우리 원더걸스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우후! 바로 이 횡성의 원더걸스가 떴다고 하는데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만나러 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원더걸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Tell me, tell me, tell me. 아니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던 그 원더걸스 맞나요? 원더걸스가 횡성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 바로 횡성 소방서인데요. 여기 진짜 원더걸스가 있다고요?
소방님 안녕하세요. 우리 소방관님이시구나.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원더걸스가 오늘 횡성에 왔다 그래가지고 네네 찾으러 왔는데 여기 계시나? 여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저를 네. 따라오면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소방관님 따라가면 원더걸스 만날 수 있어요? 네. 시작부터 왔다 갔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기 참 힘든데 과연 여기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들. 가요계의 원더걸스 아니죠. 횡성여고 원더걸스 맞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오늘 하루 종일 이 원더걸스를 찾아 헤맸는데 네, 우리 가요계 원더걸스는 아니지만 더 이뻐요. 자, 우리 횡성여고 원더걸스 우리 새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와! 네. 그래요. 우리 깜찍한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 있는데 우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 자기소개 한번. 1학년 5반 14번. 너 욕한 거 아닌가요 방금? 10 뭐요? 14번. 14번. 깜짝 놀랐어요? 네. 안유정입니다. 안유정. 네. 자, 우리 저는 횡성의 문채원이 되고 싶은 횡성의 윤채원입니다. 저항받아요 이거. 문채원 팬분들한테 저항받아. 자, 마지막 친구. 횡성여고 1학년 유은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깜찍한 새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어떤 팀을 결성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럼 새로운 꿈나무들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나 봐요? 와, 농담이야. 제대로 찾았다. 예. 팀명을 원더걸스라고 짓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팀명을 지은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안 돼서 원래 팀명이 뭐였는데요? 있지 없지요. 있지 없지? 역시 뭐만 낙엽만 불러도 이게 까르르 할 나이라 하더니 있지 없지로 지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원더걸스가 낫겠다.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네. 원더걸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멋진 아이들이란 뜻이 있는 거죠. 원더. 횡성 원더걸스 어떤 계기로 결성을 하게 됐나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그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알 수 있도록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연극을 가미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경연대회를 이렇게 청해서 주최를 해주셨고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도 대회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야 될 선수를 이제 저희는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발랄하고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찾다 보니 그 친구들까지 연락이 닿게 됐고 흔쾌히 그 친구들은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겨울방학 때 그렇게 결성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단짝이었던 세 친구는 그렇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바쁜 고등학생들이 모여 짬짬이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강원도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는데요. 그 덕분에 입학 전부터 학교 유명 인사가 되었다죠. 이 수상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엄청 기뻤죠. 원더걸스라는 이름값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횡성여고 학생이라는 게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그 심폐소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 교훈이 지혜와 배려를 아는 조화로운 인재 육성이에요. 제가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달콤한 시간, 바로 학교 점심시간일 텐데요. 대회 연습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점심시간 30분마저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기보단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는 아이들. 이제 목표는 다음 달에 있을 전국대회입니다. 언제나 의욕 넘치는 소녀들의 뒤엔 든든한 소방관 선생님 선양 씨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1학년이다 보니까 또 학업에 대한 학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느라고
예, 입학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엄청 부지런해졌죠. 점심시간에 와서 장비 가지고 가서 계속 연습시키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또 연습시키고 또 다시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2주간을 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연습을 거듭했던 이유, 바로 이 심폐소생술 때문인데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지영웅 리포터, 냅다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떻게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우리 여고생보다 얼마나 잘하신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이 국민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전국대 우승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봐봐. 나와봐봐. 자, 이쪽으로 와. 이거 보자 이제. 제가 네,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왜 어디 괜찮으세요? 선생님, 외식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기도를 확보해야 돼. 기도를 약간 확보하고.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오메 잠깐만. 선생님. 이 흉골이라고 하는 부분의 반틈의 밑에 쪽을 위치를 하시고 손바닥 전체를 대는 게 아닌 손꿈치만 대시고 환자의 옆에 다가와서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꽉꽉 내 온 상체에 있는 힘을 이 사람의 심장으로 내려준다 생각을 할 정도로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쉴 틈 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수업시간. 교실로 돌아간 아이들은 이번엔 학업에 열중합니다. 친구들이 쉴 땐 같이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이것저것 해내는 모습이 정말 원더걸스가 따로 없죠. 어느새 학교 수업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원더걸스는 횡성 소방서로 왔습니다. 학원 가기 1~2시간 전 이렇게 상황극을 연습하곤 하죠.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 증상을 설명하는 대사가 너무 기니까 아픈 애가 너무 말이 많아. 차라리 그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인트로 부분에 원래 좀 이렇게 뭐 몸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복선을 깔고 어느새 영웅 씨도 진심으로 원더걸스를 응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함께 있어 행복한 소녀들인데요. 과연 그녀들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주변의 학생들도 보면서 조금 자극을 받아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어떤 술기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그 정도의 계기만 돼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원더걸스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들이 함께 배운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죠. 청춘의 힘으로 숨결을 불어넣는 팀 원더걸스. 횡성 수호천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원더걸스 화이팅! 화이팅! 원더걸스 하트를 부탁할게. 뉴스를 통해서 가끔 심폐소생술을 인해서 이 생명을 구한 이야기 듣곤 하거든요. 혹시 연희 씨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저는요, 리포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제대로 했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원더걸스가 될 수는 없지만 원더우먼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막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연희 씨처럼 심폐소생술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강원도 경연대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우리 원더걸스 소녀들이 더 대견하고 기특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전국대회에서도 더 큰 활약 펼쳐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전으로 가볼 텐데요. 대전하면 대전역이 떠오릅니다. 네. 이 대전역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래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연희 씨 알고 계세요? 저 제목은 들어봤어요. 대전발 0시 50분인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 대전역, 오늘날의 대전이 있기까지 대전역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이 대전역의 이모저모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잊고 지냈던 추억 한 모금을 꺼내보는 시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 공간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가지 마세요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여러분 대전 브루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대전 브루스의 모티브가 됐던 대전역, 대전의 관문 이곳. 오늘은 여기서 추억나들을 합니다. 우리 열차 추억을 가득 싣고 대전역으로 출발합니다. 대전 여행의 시작은 역시 대전역이죠. 사통발달의 도시이자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의 대전은 근대사 속에서 대전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야, 대전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여기 가운데 동그란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 시계로 열차 시간 확인하고 아이고 시간 나는데 못 줘 뛰어가고 막 했던 기억도 있고. 맞다, 광장이 넓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좀 좁아져서 아쉽네요. 넓은 광장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여기서 연설도 하고 광장 정치, 소통의 공간이었었는데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대전역은 동서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완행 열차들이 대전역을 통과하며 숱한 추억들을 남겨놓았죠. 그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노래는 지금도 입가에서 계속 흥얼거려집니다. 대전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전 브루스. 그러다 보니까 또 0시 50분 기차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 사라져서 운행하지 않고요. 대전 브루스가 발표되던 1959년 그 당시에 경부선을 경유해서 호남선을 운행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저녁에 8시 45분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저희 대전역에 0시 40분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그 기관차를 바꾸는 그 시간 동안 있다가 10시 50분에 목포로 출발하는 비둘기 완행열차가 1년 정도 운행하다가 1960년 2월 그때쯤에 열차 시간 운행이 바뀌면서 아마 짧은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빠르고 편리한 기차가 사랑받지만 이번엔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춘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화 한거를 보면요, 유관순 의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영화 암살, 그리고 암살의 안호균, 그리고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애신아 씨도요, 다 실존했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모델 중 한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윤희순 의사입니다. 요즘 윤희순 의사의 업적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을 기리고 있는 요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432분의 여성 독립 유공자분이 계시고요. 그중에 이제 강원도 출신이거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활동한 독립 유공자는 16분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서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윤희순 의사. 그녀의 굳은 충절과 강한 지도력은
직접 써서 남긴 수많은 의병 가사와 호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최근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집. 이 안에 담긴 그녀의 애국심을 가슴에 새겨본다. 오랫동안 윤희순 의사의 선양 사업에 앞장서온 기념사업회의 유연경 회장. 윤희순 의사의 업적이 재조명 받는 요즘, 그녀는 감회가 남다르다. 사실 저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열심히 의사님의 뜻을 선양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람 있게 의사 가사집이 문화재 등록이 됐다는 거가 많은 힘이 저한테는 됐어요. 문화재청에선 50년 이상 된 근현대 시기의 유물 중 보존 가치가 뛰어난 것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 중인데, 국가적인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의지 혹은 문화재청의 직권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집은 현재 신청과 시찰 과정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다. 윤희순 의사의 친필로 쓰인 의병 가사집은 현재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의병 가사집은 14면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의병가류가 8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 형태인데요. 이제 경고문이나 포고문의 성격을 가지고 총 3편이 있습니다. 을미의병 당시에 윤희순 의사가 직접 지어 쓴 낱장의 가사들을 1897년 누군가 소책자로 묶어 만든 의병 가사집. 원래는 윤희순 선생이 쓸 때는 의병가로 해가지고 안사랑 의병가, 뭐 안사랑 의병 노래 아니면 의병 군가 해가지고 노래로서 사실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실제 부르면서 의병 전쟁에 대한 이제 선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선전가의 개념이 강한 그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감성적인 설득과 가사의 반독을 통해 일반 백성들도 의병의 취지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는 노동요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조에다가 담지 않았을까. 그거는 결국 민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 메나리가 될지 아니면 아리랑이 될지 어떤 곡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리랑 곡조에다가 담아서 의병 아리랑으로 많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재현해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병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외적과 친일파에게 경고문까지 보낸 윤희순 의사. 외놈 대장 보거라. 우리나라 욕심나면 구경이나 할 것이지. 오랑캐 원수놈들아, 남의 나라 침범하여 무얼 바라면서 의기양양했단 말이냐. 짐승 같은 외놈 원수들아, 남의 나라 침범하여 너희 나라 잘 될 소냐.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누구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침략자에게 맞섰다. 두려움 한 점 없는 그녀의 불호령에서 선비의 아내다운 지조가 느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경문에 윤희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꼭 뭐 의병 가니까 본인 이름을 안 붙여도 되는데, 조선 선비의 뭐 아내를 대표를 한다든지 또 본인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거죠. 주체적인 인식에 대해 가지고요. 네.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집은 국문학적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크다. 순 한글로 쓰였으며 민간의 친숙한 비유를 들어가며 설득하고 있어 당시 상황과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가 속이 골마가는데도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비유를 굉장히 쉽게 하면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게 되면 좀 설득력 있게 전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 한글로 쓰인 데다가 여성들이 딱 들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산문들도 이렇게 쓰고 있으셔가지고 그런 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설득하고 해서 같이 이런 의병 전쟁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수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희순 의사의 흔적은 춘천시 남면의 옛집에도 남아있다. 16살의 시집와 만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시대.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의병 가사가 탄생했다. 옛집의 바로 옆에는 윤희순 의사가 시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빌던 우물터도 복원되어 있다. 그런데 300일 만에 그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오게 된 게 너의 정성이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의 유산. 하지만 이곳은 현 거주민의 자비로만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원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게 옛날 대돌이며 퇴마루가 그때 모형을 그대로 있고. 현재는 윤희순 의사의 방계 후손이 살고 있는 집. 창고로 전락한 옛집은 낡고 관리가 안 되어 그나마 남아있던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유연경 회장. 이게 옛날에 주방에 있던 찬장이야. 이게 그대로. 사실 이런 게 다 유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사용하시던 게. 세월 속에 방치된 역사의 현장. 모습을 잃어가는 옛집과 함께 여성 의병장의 뜻마저 바래지는 건 아닐지 조바심이 난다. 유적의 보존은 과연 거주자만의 책임일까? 이분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고 자손을 다 버리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인생을 끝내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분의 뜻을 선양을 못하고 복원을 못한다면은 부끄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이런 데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복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 유물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윤희순 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진 곳에 위치한 윤 의사의 동상을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남성 독립투사들에 가려져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그녀의 얼굴을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손들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의병 가사집이 문화재 등록 예고가 됐다는 건 윤희순 의사의 유산이 국가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고요. 또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보존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이미 손실이 되고 난 후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우리 옆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잘 보존해야지 이런 소식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유산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가까이에 있는 후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우리 지역의 유산들. 윤희순 의사의 의병 가사집과 더불어 후대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이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핸드메이드를 배우고 왔는데 핸드메이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잖아요. 꼭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테마열전에서는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봄을 맞아 버스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시티투어 여행지들을 찾아봤는데요. 시내버스로도 얼마든지 멋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단돈 1,400원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 꿀팁. 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팔봉산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팔봉산에서 힐링을 만끽해봅니다. 2019년 새봄 버스를 타고 영월 관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와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고장 영월에서 단종의 슬픈 역사가 담긴 청명포와 장릉을 둘러보고 영월의 명소 선도를 둘러봅니다.
차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행지, 사실 시내버스를 타고도 코앞까지 갈 수 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춘천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봄나들이 버스로 최고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최근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원주. 원주의 풍경과 레저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원주 시티 투어 버스가 달립니다. 대표 인기 명소 간현 관광지와 레일바이크, 뮤지엄산, 강원 가면까지 원주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스탬프 여행 떠나봅니다. 오늘 올해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1월 14일에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힐 정도로 문항이 어려워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정한 난이도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다소 쉬워진다고 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죠. 수능 출제 기관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양질의 문제를 준비해야겠고요.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두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강원 365는 한국대 콜롬비아 축구 친선 경기로 인해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